순응의 함정. 벌거벗은 임금들, 스스로 믿으라.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라. 자신을 위해 말하라. 너 자신이 되어라. 마바 콜린스. 우리를 성신 무전의 증거를 느낀 팀 마카베가 지역 병원을 방문했던 것은 2009년의 일이었다. 의사들은 팀의 심장과 폐 주변의 혈행에서 위험한 낌새를 감지했다. 5년 전에 팀의 아내인 크리스티나는 남편에게 본인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팀은 그 덕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팀의 몸은 기증받은 신장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었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의사들은 팀에게 신장 투석을 권유하고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다른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장기 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하여 팀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훤칠한 키에 짧게 자른 갈색 머리, 갈라진 턱과 꿰뚫을 볼 듯한 푸른 눈. 팀은 그런 사람이었다. 굵은 목소리에 영락 없는 뉴욕 악센트를 구사했다. 2010년대의 중반 팀은 마케팅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투석을 받던 중에 스피커 폰을 켜놓고 실실 웃었다. 바하마 해변으로 공짜 여행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기 전까지 팀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 아들은 야구, 축구, 농구를 가르쳤다. 저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자 아들과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러기가 어려워졌다. 그럴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더군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팀은 그 시절을 회고했다. 그런 것 같이 의사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은 종종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투석을 하면서 팀의 삶의 질은 바닥을 쳤다. 그 어떤 신체 활동도 많이 할 수 없었고 급격하게 쇠약해져 갔다. 매일 팀은 전화를 기다렸다. 신장 이식 준비되었으니 수술 받으러 오십시오라는 전화가 오기를 꿈꿔왔던 것이다. 팀은 말했다. 그게 바로 역 같은 겁니다.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게 말이에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팀처럼 신장 이식 대기줄에 올라 있지만 실제로 수술받을 수 있는 이식용 신장은 2만 1천여 개에 불과하다. 대기자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1년 안에 사망한다. 장기 이식 대기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매일 평균 장기 이식 대기 중인 환자 중에서 7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9분마다 1명씩 대기 환자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수요 공급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기증된 신장 중에서 거의 5분의 1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장기 이식 대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선택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 누군가 신장을 기증하면 그 신장이 맞는 사람들을 추려낸 후에 선착순에 따라서 대기 명단에서 자리로 제한이 들어간다. 그 말은 최우선 대기자가 신장 이식을 거부한다면 차선의 대기자가 그 신장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 경우에 차선의자는 우선순위자가 받지 않은 신장을 받는 셈인데 그동안 기증한 시간이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기증된 신장은 한 번 거부된 신장으로 여겨진다. 마치 부동산 매물로 너무 오래 나와 있던 집처럼 기증된 신장은 이식 대기 상태에 오래 있을수록 질이 낮은 물건으로 간주되고 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환자가 신장 이식 순위가 20번이라고 해보자. 그 환자는 자신에게 온 신장을 내 앞에 19명이 거부한 신장으로 바라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사망자가 기증한 신장 중에서 10개 중 1개가 완전히 건강한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해리 처분당하고 만다. 자신들이 생명을 거해줄 뭔가를 기다리면서도 신장이식을 거부하는 19명. 그들은 착각에 빠져있다. 나는 그러한 착각을 따라쟁이와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추가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신장 대기 줄이는 나보다 순위가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식을 거부한 신장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이거는 걸러야 한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신장 이식 거부가 신장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운송이 어렵거나 수요자의 체질과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함정에 자주 빠져든다. 가령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데 그 전에 오래도록 팔리지 않았던 집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안 산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내가 다락방의 유령이나 지하실의 물 새는 것이나 그 외에 심각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레짐작하게 마련이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어떤 세면대에는 사람들이 전여줄을 서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면대를 쓰지 않고 배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넘겨짚을 가능성이 크다. 직장을 잃은 후에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고용주들을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만다. 스스로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품지 못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할 때 우리는 따라쟁이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검증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지표로 삼으려 든다. 우리는 우리가 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식과 견해가 옳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행태를 모방함으로써 그 차이를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특히 따라쟁이의 함정에 취약한데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세계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내장되어 있다. 막 그런 말을 뗄 무렵에 우리는 호기심을 느낀다. 저 날로 뜨거울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근처에 있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답을 접근한다. 모든 의문을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 이러한 사회적인 학습법은 우리 인류에게 연령제를 불문하고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내면에는 사회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며 임금님이 실은 벌거벗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내적 동기와 어울러서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세를 택하고 우리의 사적인 지식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끌려곤 한다. 마치 저 하늘의 기러기 떼나 바다속 청어떼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기 어렵다. 누군가 나보다 더 전문적이고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런 충동에 더욱 쉽게 허물어진다.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데에 모래주머니 한두 개를 쌓아놓는 것과도 같다. 게다가 따라쟁이의 함정은 우리가 집단 착각에 빠질 때, 특히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근심할 때 걸려드는 첫 번째 난관에 불과하다. 사망률 50%로 줄인 보고타의 교통광대. 대기실에 앉아서 설문지를 작성하던 중에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 한 부분에서 회색 연기가 스며들고 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짐을 챙겨 나가면서 건물 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다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에 다른 시나리오를 떠올려보자. 같은 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설문지를 풀고 있다. 차는 냄새를 맡고 한 부분에서 나오는 연기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놀라울 정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몇몇 사람은 마치 기차는 파리를 쫓기라도 하는 것처럼 선부체질을 하며 연기를 몰아내지만은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에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4분쯤 지나니 연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숨쉬기도 어렵고 기침이 나온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연기가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어보지만 그 사람은 그저 어깨를 쓱 하더니 설문지에 고개를 꺾는다. 의아한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라테네가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혼자 앉아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75%의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문제를 알리러 갔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학생들은 연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과 포즈를 맞췄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를 알리러 간 사람은 38%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왜일까? 간단한 답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종종 순응하곤 한다. 조롱당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승한다. 그럴 때 우리의 뇌에서는 공포에 반응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군중에게 굴복하고 만다. 다수 의견을 수정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킴으로써 실패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고립된 기분을 느끼며 개인적인 책임 역시 무섭게 다가온다. 우리의 행동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전직 수학교수로 당시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안타나스 모코스는 사회적으로 어색한 상황에 놓일 것 같다는 공포심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다. 모코스가 갓 시장이 되었을 무렵 보고타는 콜롬비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였다. 1991년 95년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2%나 상승, 특히 무단 횡단이 문제였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콜롬비아 도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던 것이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모코스는 콜롬비아의 교통이 혼란스럽고 위험했다고 묘사했다. 곧 교통경찰의 부패는 그런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모코스는 극단적인 해법을 취하기로 했는데 교통경찰들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광대들을 데려다 놓았던 것이다. 형형색색의 옷과 펑퍼짐한 바지에 낙엽 넥타이를 맨 20명의 전문 광대가 동원되어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보행자들을 조용히 칭찬하고 교통규칙을 어기는 보행자들을 놀려대기 시작했다. 번잡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운전자들을 놀림감으로 만들기도 했다. 얼굴을 하얗게 칠한 채 과장된 몸짓과 동작을 하며 강대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제대로 쓰고 차선을 지키라고 훈계했다. 흔히 저지르는 교통규칙 위반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강대들은 지적받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코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게 집에서 혼자 벌금 용지를 받아들고 아무도 모르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코스가 옳았다. 이렇게 상태로 집단지성은 왜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는가? 2010년 8월 오후 영국의 파일럿의 한 명과의 승무원이 탑승한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가 20명의 승객을 싣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의 뜨겁고 맑은 하늘을 뚫고 날아왔다. 여러 기차지를 거쳐서 킨샤사의 260km 떨어진 반돈도 공항을 향하는 비행기였다. 비행기가 반돈도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승무원은 무언가가 기내디 편으로 달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살아있는 악어였다. 거해질린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조종석으로 뛰어들어갔다. 뒤에 한 승객이 깜짝 놀라 펄럭 뛰어올라 승무원의 뒤를 따라서 비행기의 앞쪽으로 달려갔다. 순식간에 다른 승객들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다른 승객들도 앞으로 달려가 사람들의 차정은 쌍발프로 별로 비행기의 균형을 망가뜨리기에 성공했다. 기장은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비행기는 공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주택에 추락하고 말았다. 모든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훗날에 목격자가 된 한 명의 승객을 빼고 그 악어는 살아남았다.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멜 브룩스 감독이 만들었던 헐리우드 고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실화이다. 그 비행기의 승객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야겠다는衝動에 잇따라 빨리 사로잡히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공유된 행동은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악을 보고 깜짝 놀랐고 승무원을 쫓아간 첫 번째 승객은 다른 이들에게 비행기의 뒤쪽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방한 것이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승무원을 따라서 달려가자 다른 이도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남은 승객들 역시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衝動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잘못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승객들은 겁에 질린 채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집단의 권위에 몸을 맡겼다. 다른 이들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거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대라면 더욱 그러하다. 마치 상수리 열매가 떨어지는데 토끼가 펄쩍 뛰니까 그 뛰따라가는 모든 짐승들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같네요. 사실 또 검증이 오를 때도 있다. 모래토로 인기에 방송된 TV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에서 출연자들은 선택지가 여러 개인 문제를 풀어나가며 100만 달러의 상금을 향해 간다. 문제 각각에는 정해진 만큼의 상금이 걸려있다. 그 중에 한 꼭지인 관객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에게 문제에 대한 정답을 물어보는데 관중들은 손을 들고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입력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방식이었다. 집에서 TV를 보는 시청자들 역시 유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놀랍게도 관중들이 정답을 맞힐 확률은 91%에 달한다. 이런 경우라면 집단지성이 옳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집단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른 이의 선택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고 흉내낼 수 있을 때 집단지성은 순식간에 집단무지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고 수능을 기본 태도로 정착하면서 우리는 개인에게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심어진 오리의 씨앗이 발아하게 되면 모든 지식을 뒤엎어버린 채 오직 집단 착각만을 남겨놓은 또 연쇄의 반응과 무한복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방의 연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경제학자 아지 바네르지가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연쇄 반응의 가장 앞에 있는 이는 언제나 뭐가 됐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따르고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은 세 번째 사람까지 오면은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경향을 크게 드러낸다. 특히 앞의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다. 바네르지가 관찰한 바 자신들도 앞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한 이들이라면 스스로의 개인적인 판단을 밀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이유는 앞서 우리가 신장 이식의 사례에서 지적한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쇄적인 위험이 그렇게 되어진다. 착각하지 마시라. 그 누구도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설령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다.